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수려한 외모, 비싼 옷, 잠깐은 자존감이 높아 보일 수 있겠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 사람 자존감이 높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함께 있을수록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단단함입니다. 단단함, 외유내강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외유내강 좋은 거 나도 알지. 나도 들어봤어.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단단하다, 외유내강이란 말이 참 정말 추상적이면서도 어려운 단어인데 단단하게 보이는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뇌는 정말 재미있어서 내가 단단해 보이도록 말하면 정말 마음이 단단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존감이 뿜뿜 하는 말하는 방법 3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자존감 헬퍼 임다정입니다. 오늘은 자존감 뿜뿜 말하기 스킬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저와 같은 효과음 빼기입니다. SNL이나 개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사회 초년생들을 묘사할 때,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묘사하죠. 뭔가 어리버리하고 당황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캐치해서 조금 과장스럽고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이 나의 눈앞에 놓여졌을 때, 혹은 내가 뭔가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을 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 같을 때 등등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이 삼총사를 습관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야, 저 영화 진짜 재밌었지? 라고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도 재밌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들을 때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요. 제가 그 상대방이라면 재미가 없었나? 그냥 해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재밌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어음저 삼총사를 갖다 대는 순간 상대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돼요. 내가 느낀 재미를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했을 때 제가 앞서 예시 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5점 정도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요 삼총사 대신 다른 말을 넣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전에 앞서서 이 삼총사를 먼저 빼는 걸 연습하시면 좋아요. 아까와 같은 말을 할 때 나도 재밌었어 라고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사라지죠. 실제로 자존감이 뿜뿜하시는 분들은요, 이 삼총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총사를 빼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요. 이후에는 이 자리를 채울 다른 표현들을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표현이요? 구체적인 표현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화려한 액션이 진짜 재밌었어. 와, 눈빛 연기가 정말 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하던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느낀 바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연습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가장 쉬운 건 시각과 청각의 느낌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오감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데
가장 인지하기 쉬운 게 시각과 청각입니다. 시각과 청각을 활용하면 좀 더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영화 색감이 정말 좋더라. 영화 배경음이 정말 좋았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정말 내가 인상 깊었던 하나를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 얘 진짜 주의 깊게 들었구나. 주의 깊게 봤구나. 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감 뿜뿜하게 말하기. 두 번째는요.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요. 듣는 사람이 어느 순간 지쳐버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면 이야기 언제 끝나? 왜 계속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달하려는 메시지도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뿜뿜하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으면요. 마치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를 해도 정확하게 핵심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더 집중하게 되고요. 홀린 듯이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어느 순간 답답함과 짜증이 올라옵니다. 이건 뭐 거의 사람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럼 듣다가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대체? 그럼 이 말 들으면 약간 상처받죠. 사실 말하는 사람도 내가 어떤 이야기를 좀 주저리 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약속 시간을 잡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시간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날짜는 내가 다른 일정이 있는 날짜다 라고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지금부터 두 가지의 답안을 들려드릴 텐데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첫 번째 답안은요. 제가 그러고 싶은데 다른 날도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도 괜찮은데. 두 번째 답안은요. 그날은 제가 선약이 있어서요. 혹시 이날은 어떠실까요? 후자가 훨씬 더 명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겠죠. 전자처럼 이야기하면 이 날짜가 괜찮다는 건지 안 괜찮다는 건지 만나기 싫다는 건지 도통 감이 안 잡히고요. 혼란스럽습니다. 후자는 자신이 선약이 있다라는 표현을 함과 동시에 이후에 당신과의 약속을 잡아서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표현까지 했어요. 명확하게 나는 이날 선약이 있지만 다른 날에라도 너를 꼭 만나고 싶다 라는 의사가 전달이 된 거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후자 쪽이 훨씬 더 표현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는 느낌이 들죠.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은 상대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고 힘있게 전달하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무 날카롭고 직설적이게 표현을 하면 오히려 공격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해서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부정 단어보다 긍정 단어 더 많이 사용하기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부정 단어를 사용했을 때와 긍정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느낌이 전혀 달라요. 상대도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 좀 더 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긍정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수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단어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정말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는 정말 마법이죠.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최근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도 하는데요. 내 자존감을 높게 나타낼지, 낮게 나타낼지는 내가 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자존감 뿜뿜 하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와 같은 효과음 빼기. 두 번째,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세 번째, 부정단어보다 긍정단어 주로 사용하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